2020년 10월 20일 화요일 오늘의 뉴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사진은 마닐라시의 스쿨버스가 원격 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있어 인터넷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위해 모바일 와이파이 허브로 운영되는 사진입니다. 스쿨버스 와이파이 캠페인은 취약계층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닐라시와 글로브가 파트너십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스쿨버스는 특수 안테나를 통해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와이파이 신호를 전송합니다. 10월 5일부터 전국 공립학교가 개학을 했는데 학생들의 원격 학습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무늬만 원격 학습인지 교육부 관계자는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19일 월요일 밤 연설에서 마약 전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지만 자신의 행동이 반인도적 범죄를 구성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했습니다. 대신 대통령은 불법 마약과 인류를 파괴하는 불법 거래에 연루된 사람들을 비난했습니다. 대통령은 마약 전쟁의 실행에서 일어난 모든 죽음에 대해 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죽였는지 모르는 학살에 대해 저를 비난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인권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마약에 대한 논란이 많은 전쟁을 시작한 두테르테는 새로운 마약생들에게 국가 파괴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또한 부모에게 자녀를 돌보고 불법 약물에 빠지지 않도록 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그는 자녀가 마약에 관여하면 부모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신이 출시되면 자금 조달 계획이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 헤리루크 대통령 대변인은 백신 보관은 섭씨 영하 90도에서 동결되어야 하므로 정부가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기존 홍역과 소아마비 예방접종 프로그램을 시행한 국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가 자금을 조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현재 문틸루파의 열대의학연구소에 저장시설이 하나뿐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많은 시설을 건설하거나 민간 부분이 건설에 투자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백신이 출시되어도 과연 전국적으로 유통이 가능할지 인프라의 부족이 현실이 될까 걱정이 됩니다. 헤리루크 대통령 대변인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장기간의 봉쇄로 인해 예상치 못한 임신으로 250만 명의 신생아가 태어나는 것이 나쁜 소식이 아니고 필리핀의 큰 자원이라고 말했습니다. 필리핀의 인구연구소에 따르면 이 수치는 2019년에 비해 42% 증가한 수치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아이들을 문제로 보지 않고 그들을 축복으로 본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루크 대변인은 우리는 이 새로운 필리핀 사람들을 국가의 축복으로 환영하지만 사람들이 가족을 계획하도록 격려하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뇨 내무부 장관은 메트로 마닐라 수도권 시장들이 연말까지 GCQ에 두기로 합의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수도권 시장들은 GCQ 연장에 따라 현재로서는 크리스마스 파티가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우리는 단지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완화하고 있지만 아직 MGCQ의 전환은 결정이 안 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쾌준 씨와 발렌주엘라 씨는 시청의 모든 크리스마스 파티를 취소한 바 있습니다. 필리핀 상원 청문회에서 필리핀 은퇴비자를 소지한 사람이 총 7만 20명으로 발표됐습니다. 이 중 40%는 중국인으로 27,678명이며 한국인의 비중은 20%로 14,144명으로 알려졌습니다. 3위는 인도로 6,120명, 대만이 4,851명 순이었습니다. 상원 청문회에서 중국인들이 왜 35세에 은퇴비자를 취득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으며 포구에 불법적으로 취업을 하기 위해 입국하는 것은 아닌지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든 상원의원은 한국 은퇴자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지만 중국 은퇴자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며 젊은 중국인들이 필리핀을 은퇴지로 왜 결정하는지 조사할 것을 지시했으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소위 파스틸라스 사기에 대한 청문회가 재개됨에 따라 필리핀 상원 혼티베로스 의원은 중국인들의 입국 편의를 봐주고 만페소의 수수료를 받은 대가로 2017년 이후 중국인 약 400만 명이 필리핀에 입국했으며 이 숫자는
쾌준시의 인구보다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400만 명의 중국인 중 약 380만 명은 비도착 비자로 필리핀에 입국했으며 15만 명만이 도착 비자 신청자라고 언급했습니다. 도착 비자 프로그램은 많은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필리핀 정부가 3년 전에 시작한 비자 제도로 자신의 출발지에 있는 필리핀 영사관에서 입국 비자를 취득하지 않고도 30일 동안 입국 체류할 수 있습니다. 혼티베로스 의원은 비도착 비자 중국인 중 약 300만 명이 지난 2월에 심리에서 파스틸라스 위법 행위로 10,000페소의 서비스 수수료를 지불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벨라스코 신임 하원 의장이 자신이 하원 의장에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사라 두테르테 다바오 시장 영향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나는 사라 시장이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라 시장이 끼친 영향력을 알고 있으며 그것이 하원 의장 선거에서 큰 추진력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TV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사라 시장이 하원 의장 선거에 연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018년 두테르테 대통령이 알바레즈 의장을 마카파갈 아로요로 교체한 배후에 있음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벨라스코 하원 의장의 부인이 사라 시장과 친분이 있으며 벨라스코 부부는 자신의 딸 이름을 사라로 짓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을 연구하는 연구원들은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고위험 지역을 더 엄격한 통제로 국지화된 봉쇄를 통해 바이러스의 추가 확산을 억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옥타 리서치 그룹은 10월 20일 화요일에 발표된 최신 보고서에서 지방정부 단위가 하루에 많은 사례, 질병에 걸린 인구와 높은 병원 점유율, 높은 공격률 또는 비율이 있는 경우 고위험으로 분류한다고 말했습니다. 필리핀의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주도하는 당국은 10월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을 해결하려는 정부의 계획을 3단계에 들어갔다고 밝혔으며 이 3단계는 더 많은 사업체가 운영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지키면서 집을 떠날 수 있도록 하는 단계입니다. 현재 파식, 마카티, 파사이, 만달루용, 마리끼나 및 발렌주엘라시는 위험도가 높은 도시로 식별했으며 마카티, 만달루용, 문틸루빠의 병원 입원율이 임계 수준 70%에 도달했다고 경고했습니다. 산미겔 그룹은 새로 완성된 스카이웨이 3단계를 12월까지 임시 개통하며 연휴에 맞춰 한 달 동안 모든 운전자에게 통행료를 면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사를 방해하는 지속적인 비에도 불구하고 12월까지 스카이웨이 3단계를 개통하여 부엔디아에서 북부 루존 고속도로까지 18km 도로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12월까지 남부 루존 고속도로를 수잔나 하이치에서 스카이웨이를 연결하는 북쪽 공사도 마무리하여 서비스를 실시하며 수잔나 하이치에서 북부 고속도로의 발린따왁 톨게이트까지 20분 소요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글로브 통신사는 가입자에게 더 빠른 4G LTE, 5G 지원을 하기 위한 심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함에 따라 소매 및 유통 체인에서 소비자에게 3G 심을 완전히 제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글로브는 2G 또는 3G 심을 사용 중인지 확인하기 위해 글로브 고객은 심 체크를 8080 문자로 보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후불 3G 사용자는 스토어 방문 없이 글로브 원 앱을 통해 심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새 심은 택배를 통해 등록된 주소로 배송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버진 코코넛 오일이 코로나 바이러스 경증 환자의 바이러스 수를 60에서 90% 낮추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필리핀 보건연구개발위원회가 발표했습니다. 페냐 과학부 장관은 버진 코코넛 오일에 대한 자세한 연구 결과는 11월 첫째 주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버진 코코넛 오일 그 자체로 바이러스를 파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코비드19에 대한 면역 반응을 상향 조절하는 핵심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는 매우 유망합니다라고 과학부는 밝혔습니다. 또한 코비드19 치료를 위한 보조제로 버진 코코넛 오일이 다양한 용도에 대한 임상시험 결과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랍 필리핀은 늦은 시간 일을 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10월 20일부터 24시간 운행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랩카는 메트로마닐라, 빰빵과 세부에서
24시간 운행을 시작했으며 그랍탁시도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에서 24시간 운행이 재개되며 3인승 및 5인승에 대한 셔틀 차량을 이용하는 그랍 렌트 서비스도 연중 무휴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랍은 현재 필리핀 전역의 18개 도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닐라 시 정부는 896개의 바랑가이 중 174개 바랑가이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모레노 시장은 2달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바랑가이에 대해서는 10만 페소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시 정부는 현금 인센티브 예산으로 9천만 페소를 배정했습니다. 현재 마닐라시는 공공교통 운전자와 근로자에게 바이러스 검사를 위해 면봉 및 혈청 검사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산미겔 그룹은 직원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대체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자전거 프로그램을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전거 프로젝트는 직원들이 2,000에서 3,000페소의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자 없이 최대 12개월 동안 할부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교통당국이 제한된 대중교통을 늘리기 위해 주요 도로에서 자전거를 사용하도록 허용하면서 자전거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산미겔 그룹은 처음에 1,500대의 자전거를 구입했지만 즉시 매진되었으며 직원들을 위해 추가 자전거를 구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클락 국제공항에 버려진 화물에서 수집된 4,840대의 스마트폰과 198대의 노트북이 원격 교육 프로그램을 위해 교육부에 기증됩니다. 전자기기의 국가통신위원회, 감사원 등의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항목은 몰수 결정 및 최종 포기 결정으로 압류되었습니다. 클락 공항당국은 9월부터 교육부에 기부할 수 있는 스마트폰 등의 기기에 대해 버려진 제품 및 압수 물품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면 더 심각한 위험에 노출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7월 미국 보건관리들은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들 중 40%가 당뇨병을 갖고 있었음을 발견했지만 이제 더 나아가 코로나19가 없던 당뇨병도 생길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들은 재빨리 변화하는 바이러스 때문에 당뇨병을 일으키는 코로나19라는 가설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의사들은 이들 코로나와 연관된 당뇨병이 어른보다 월등히 어린이들 사이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한은행 마닐라 지점은 저소득층 아동을 지원하는 2개 아동복지기관에 41만 페소 상당의 구호물품을 전달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신한은행 마닐라 지점 정용호 지점장은 개점 5주년을 맞이하여 필리핀 지역사회에 기여를 하고자 신한금융그룹 및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연계하여 재원을 마련하였으며 저소득층 아동을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현장에서 저소득 아동 지원을 수행 중인 돈도마을 및 앙헬레스 동방아동센터의 식료품, 우유, 비누, 세정제 등의 생필품을 지원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물품에 대한 전달식은 마닐라 지점에서 개최되었으며 아동기관 담당자는 어려운 시기에 모두에게 풍성하고 행복한 선물이 될 것이라고 기대와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필리핀은 어제 2,638명 추가 확진자 발생에 이어 오늘 1,640명이 추가되어 총 확진자는 36만 775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수도권은 최근 들어 가장 적은 40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까비떼 86명, 바탕가스 69명, 블라칸 62명이 추가로 확진되었습니다. 경증 환자는 83%이며 무증상 환자는 11.6%입니다. 최근 14일 이내 발생자는 전체 91%로 1,487명이 발생했으며 수도권 14일 이내 발생자는 전체 25%로 366명, 깔라바라존 264명, 북부 민다나오 124명이 14일 이내 확진자였습니다. 어제 26명의 사망자에 이어 오늘 17명이 추가로 사망해 6,690명으로 사망자가 증가했습니다. 수도권 사망자는 5명이 발생했으며 전체 17명의 사망자 중 9월 사망자는 5명, 10월 사망자는 11명이었습니다.
오늘 회복한 사람은 369명으로 총 31만 642명이 회복하였으며 회복률은 86.1%입니다. 오늘 검사를 받은 개인은 26,675건으로 총 416만 3,064명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오늘 확진율은 6.1%였으며 총 실험실 147개 중 자료 제출은 132곳이 제출했습니다. 오늘 달러 대비 페소 환율은 1달러에 48.62페소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39원 59전을 기록했습니다. 페소에 대한 원화는 1페소에 23.45원으로 마감되었습니다. 제17호 태풍 사우델의 영향으로 필리핀 지역에 오후 2시 기준으로 라 유니온, 이프가우, 벵겟 등 북부지방에 태풍경보 2단계가 발생했으며 수도권, 밤방가 지역은 태풍경보 1단계가 발령 중에 있습니다. 태풍은 현재 시속 26km의 속도로 북서진 중에 있으며 강풍 반경은 280km, 최대 풍속은 시속 64km입니다. 북부 지역에 현재 태풍의 중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태풍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필리핀 기상청은 올 연말까지 5개에서 8개의 태풍이 상륙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일 메트로 마닐라 최저 기온은 24도, 낮 최고 기온은 29도가 예상되며 일출은 5시 48분, 일몰은 5시 33분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